대표님 심장이 지금 당장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지은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선배 이지혁이 자신을 밀어낸 게 미움이 아니라 죽음을 숨긴 사랑이었다는 거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 모든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 뒤에서 판을 짜고 있는 것처럼요. 은호는 오늘 선배의 비밀을 붙잡으러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관계도 회사도 가족도 한 번에 무너질 폭발 버튼이 눌려버리는데요.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왜 하필 지금? 이라는 질문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로 바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다음 전개도 더 빠르게, 더 진하게 이어갈게요. 선배, 제 눈 똑바로 보고 다시 말해봐요. 아픈 거 숨기려고 거짓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바보같이 왜 혼자 짊어지려고 해요? 왜? 가을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회사 옥상 정원, 지은호가 울분을 토하며 외쳤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간이식 수술이 끝난 뒤였습니다. 쌍둥이 오빠 한우진에게 간을 떼어준 지은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 자국은 아물고 몸은 마르고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환했죠. 디자인팀 사무실에서는 은호가 돌아오니까 공기가 달라졌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은호도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이지혁이 은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기 시작한 건 그는 원래 무표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겼다는 말보다 정확하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딱 떨어지는 결론으로 사람을 안심시키는 타입이었죠. 대학 선배이자 회사 대표, 은호가 한번 용기 내 고백했다가 정중하게 거절당했던 그 사람. 그런데 간이식 이후로 은호가 사무실에 복귀하자 지혁은 어느 순간부터 은호의 책상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서서 괜히 서류를 정리해 주거나 출근길 커피를 팀 전체라며 슬쩍 올려두곤 했습니다. 대표님, 저한테만 유난이세요. 유난 아니고 당신이 자꾸 일을 벌리잖아요. 제가요? 살려놓은 사람을 또 무리시키는 거. 그게 제일 싫어. 말끝에 묘하게 부드러움이 섞였는데요. 은호는 그걸 들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찌르르 했어요. 고백은 거절당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끝난 적은 없었으니까요. 선배라는 호칭 속에 숨겨둔 감정은 상처난 채로도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다고 느낀 순간 늘 균열은 더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부터 지역의 얼굴이 조금씩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과로 같았어요. AP 인수 TF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대표인 지역은 외부 미팅이 늘었고 슈조이 그룹과의 플래그십 매장 리뉴얼 협업까지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 협업의 실무를 은호가 맡게 됐죠. 은호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지역은 그때마다 이상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힘들까봐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요. 난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얼굴이. 지은호 씨. 네. 앞으로는 나를 대표님이라고만 불러요. 선배라는 말, 그거 회사에선 하지 맙시다.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은호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지역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자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렇게 딱 잘라 끊어내는 톤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그날 이후로 그는 더 확실히 은호와의 거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전화를 받는 척했고 회의에서는 은호의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팀 앞에서 은호의 시안을 들춰보며 조용히 그러나 묵묵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할 수 있어요. 라고. '네. 앞으로는 나를 대표님이라고만 불러요. 선배라는 말, 그거 회사에선 하지 맙시다.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은호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지역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자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렇게 딱 잘라 끊어내는 톤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그날 이후로 그는 더 확실히 은호와의 거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전화를 받는 척했고 회의에서는 은호의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팀 앞에서 은호의 시안을 들춰보며 조용히 그러나
뼈가 시릴 만큼 날카롭게 던졌죠. 이 수준으로 슈조이 그룹을 상대하겠다고요? 대표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전체요. 그리고 다시는 괜찮아질 거야. 같은 낙관으로 일을 덮지 맙시다. 디자인은 위로가 아니라 계약서예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은호는 그 자리에서 웃음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무너지는 건 순식간인데 사람 앞에서 눈물은 더디게 나오잖아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은호는 화장실로 달려가 칸 문을 잠그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손바닥이 떨리고 수술 흉터가 있는 쪽이 당기듯 아팠어요. 그런데 더 아픈 건 다른 곳이었습니다. 은호의 머릿속엔 단 하나만 맴돌았죠. 선배가 나를 싫어하게 된 걸까? 그날 밤 은호는 집으로 돌아가도 잠을 못 잤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문자창에 대표님 괜찮으세요? 라고 적었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보내면 거절당할 것 같았고 안 보내면 더 멀어질 것 같았어요.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반대로 지역의 새벽은 더 잔인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회사에는 외부 미팅이라고 말했고 운전도 직접 했죠. 그런데 병원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가슴 중앙이 한 손에 잡히는 것처럼 조여왔고 숨이 목 안쪽에서 끊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했고 핸들을 잡은 손가락이 저릿하게 굳어갔어요. 아, 또야. 지역은 자신도 모르게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려 했는데 들이쉬는 숨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지역은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다음엔 꼭 병원에 가자. 그런데 그 약속은 늘 다음으로 밀렸고 그 다음이 결국 그를 벼랑 끝으로 데려왔습니다. 정밀 검사가 끝난 날 의사는 지역에게 보호자 동행을 물었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보호자분을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결과만 말씀하시죠. 지역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의사는 몇 장의 종이를 넘기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원인이 복합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태에서는 돌연사 위험이 큽니다. 치료하면 약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식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식? 그 단어가 지역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23살에 처음 꿈을 잡았고 33세 회사를 일으켰고 이제야 조금 삶이 제 자리에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필 지금이라니요. 은호가 다시 웃는데 그 생각이 첫 번째로 떠올랐다는 게 지역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가 살고 싶은 이유가 내 꿈이 아니라 그 여자라는 사실이요. 그러면서도 그는 곧바로 두 번째 생각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은호는 간을 떼어줬습니다. 자신의 몸을 잘라 누군가를 살렸어요. 그런 사람에게 또 다른 병원 냄새를 들이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라는 고백으로 은호의 삶을 다시 구급차 소리로 가득 채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역은 택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식의 배려를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자. 내가 미워지면 그럼 덜 아프겠지. 다음 날부터 지역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차갑게 연기했습니다. 은호가 건네는 인사에 고개만 끄덕였고 커피를 올려두던 습관도 끊었습니다. 은호가 대표님, 점심 드셨어요? 라고 물으면 그는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업무 외 대화는 하지 맙시다. 대표님, 저 그냥. 지은호 씨, 팀장답게 굴어요. 감정 섞이지 말고.
그 말이 은호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래도 은호는 참고 버텼어요. 대표님이 바쁘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내가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탕비실에서 누군가의 말이 은호의 등을 세게 밀었습니다. 차철민. 사람들은 그를 차도사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무당이었고 철민도 가끔 설명하기 힘든 촉을 보여주곤 했거든요. 그날도 철민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며 대표실 쪽 유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호 씨. 네. 요즘 대표님 꺼져가는 형광등 같지 않아요? 형광등이요? 사람이요. 겉은 멀쩡한데 안에서 전류가 끊긴 것처럼 순간순간 빛이 꺼졌다 켜졌다 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 철민 씨, 또 그런 말씀. 농담이면 좋겠는데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 같지만요. 뭔데요? 죽기 직전 사람한테서 나는 기운이 있거든요. 대표님이 딱 그것 같아요. 은호는 그 말에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요. 미안해요, 미안. 나도 이런 말 싫은데 은호 씨가 제일 가까우니까 그냥 한 번만 더 봐줘요. 그날 오후부터 은호는 지역의 모순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심한 말 뒤에 숨겨진 힘든 숨, 계단을 오르며 잠깐 멈칫하는 발, 회의 중 가슴을 누르는 손. 그리고 무엇보다 밤이 되면 지역이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벽을 짚고 서 있는 걸 은호는 2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아픈 거야 정말? 의심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은 때로 사람을 파괴하죠. 그날 은호는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로비의 큰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지역이 내려오길 기다렸습니다. 시계가 밤 8시를 넘기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나왔는데요. 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남자의 걸음걸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벽을 짚고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이마에는 땀이 번들거렸어요. 대표님은 원래 저렇게 걷지 않아. 은호는 그 생각 하나로 확신했습니다. 뭔가가 정말로 잘못돼 있었다는 걸요. 지역은 택시를 잡아탔고 은호는 급히 다른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 앞차 따라가 주세요. 놓치면 안 돼요. 택시는 도심을 빠져나가 큰 대학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은호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병원, 다시 병원. 자신이 간이 식후 매일 울던 그 냄새. 그 복도. 지역은 익숙한 듯 3층으로 올라갔고 은호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본 순간 은호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심장혈관센터. 은호는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지역은 접수처에서 짧게 대화를 나누고 대기실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는데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고통이기도 했고 소리 없는 울음이기도 했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장 뛰어가 안아주고 싶었어요. 왜 혼자 아파해요? 라고 따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지역이 왜 자신을 밀어냈는지, 왜 갑자기 차가운 사람이 됐는지, 나를 살리고 싶어서 나를 덜 아프게 하려고. 이해가 되는 순간 더 화가 났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는 게 사랑일까요? 은호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이상철. 지역의 아버지이자 은호가 현장에서 우연히 친해져서 얼리 씨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상철은 정직하고 고지식하지만
마음만큼은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은호?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얼리 씨, 저 지금 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큰일이에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리자 상철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어딘데? 내가 갈게. 둘은 회사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상철은 숨이 차오를 만큼 뛰어왔고 은호의 부은 눈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은호 울렸어? 아니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지역 선배가요. 상철은 지역이라는 이름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지역이가 아파요. 심장이 너무 안 좋아요. 혼자 병원 다니면서 숨기고 있어요. 상철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은호는 상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리 씨, 지금 우리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대표님, 아니, 지역 선배 살려야 해요. 상철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들 지켜야지. 근데 지혁이가 왜 나한테도 숨겼을까?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았던 거고요. 그날 밤 상철은 집에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김다정이 차려놓은 밥상에 가족이 모였고 지혁은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옆에서 동생 이지환과 여동생 이수빈이 눈치를 봤고요. 상철은 평소보다 더 밝게 굴었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바쁘지? 얼굴이 많이 빠졌네.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 그거 함부로 하지 마라. 아빠는 내가 힘든 것도, 아픈 것도 다 같이 나누고 싶다. 지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웃는 척했지만 입술이 떨렸어요. 아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갑자기 아니야. 그냥 내가 우리 집 기둥이잖아. 아빠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있지. 내가 더 좋은 아빠였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안 버텼을 텐데. 그 말에 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밥을 삼키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식탁 위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다정이 손을 입에 가져갔고 수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화는 형의 어깨를 잡으려다 멈췄어요. 지혁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사실. 상철은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말해. 내가 혼자 지는 거 이제는 그만하자. 그 순간 지혁은 무너졌습니다. 오래 참고 있던 공포가 목에서 터져나왔어요. 심장이 안 좋대요. 이식 대기해야 한대요. 식탁 위로 울음이 퍼졌습니다. 다정은 그대로 울부짖었고 수비는 거짓말이죠? 라고 떨며 물었습니다. 지화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상철은 무너질 뻔했지만 끝내 중심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울면 더 무서워진다. 우리 방법 찾자. 은호는 그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지역의 메시지로 알았습니다. 짧은 한 문장. 어제 아버지께 말했다. 그 말이 은호의 눈을 뜨겁게 했습니다. 드디어 말했구나. 그건 변화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성이. 고성이는 슈조이 그룹 안주인으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은호에게는 그 이름이 남의 집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은호가 숨쉬는 방식, 우진이 살아있는 자리, 그리고 박진석 회장 저택의 공기가 왜 그렇게 차가운지까지 그 모든 이유가 고성이라는 이름 하나로 설명됐으니까요.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고성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이미 박진석 회장의 아들로 공식 인정된 상태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인정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슈조이 그룹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는 공식이었다는 점이었죠.
은호가 지역을 살리겠다고 병원을 오가고 박성재가 움직이고 이상철이 흔들리고 그 소문이 회사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묻게 됩니다. 한우진은 왜 회장 아들이 됐지? 지은호는 왜 밖에 있지? 고성이는 대체 뭘 숨긴 거지? 고성이는 그 질문이 시작되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질문이 시작되면 결국 답은 한 곳으로 모이니까요.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진짜 비밀로요. 그래서 고성이는 병원을 건드린 게 아니라 더 정확히는 병원이 고성이를 모른 척할 수 없게 만들어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병원 로비 한쪽 벽에는 슈조이 재단 이름이 박힌 기부 명판이 걸려 있었고 매년 VIP 건강검진과 의료지원 사업을 크게 후원하는 쪽도 그 재단이었죠. 공식적으로는 사회공헌이었지만 병원 입장에선 그 이름이 곧 관계였고 관계는 때로 전화 한 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전화가 어떤 힘을 갖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탁이라고 말하면 누군가는 배려라고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절차를 조금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조금들이 쌓이면 세상은 그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은호는 박성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역의 절친인 성재의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떨렸습니다. 은호야, 기사 떴어. 기사요? 지역이 상태랑 협업이랑 이상하게 엮여서 돌아. 누가 일부러 판 까는 거야. 은호가 확인한 기사 제목은 점잖게 포장돼 있었지만 댓글은 잔인했습니다. 지역의 병이 곧 회사의 약점이 되듯 은호의 이름도 함께 약점이 되어 끌려 나왔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정확하게 은호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를 끼워 넣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회장 아들인데 지은호는 왜 바뀌지? 이 타이밍에 심장이식? 뭔가 냄새 나는데. 슈조이 그룹 쪽이 움직인 거 아님? 은호의 손끝이 차갑게 얼었습니다. 단순한 악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말들이었어요. 사람들 입에 올라야 할 단어를 딱 거기 꽂아 넣는 방식. 은호는 박성재에게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성재 씨 누가요? 성재는 잠깐 망설이다가 끝내 이름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이야. 고성이. 고성이. 그 이름이 나오자 은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역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고성이는 지역보다 먼저 판의 소음부터 조절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호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역은 집중치료 구역으로 옮겨져 있었고 이상철과 김다정은 유리문 밖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우진도 있었습니다. 우진은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자세를 바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빠, 무리하지 마. 나 괜찮아. 너야말로 쓰러지지 마. 우진의 말에 은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들기도 전에 알 수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왔습니다. 고성이는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병문안 온 사람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다 모였네. 그녀는 먼저 이상철과 김다정에게 고개를 숙였고 다음으로 은호를 봤다가 마지막으로 우진에게 시선을 붙였습니다. 그 시선이 가장 길었습니다. 고성이에게 우진은 아들이라는 단어보다 더 복잡한 무게였으니까요. 공식으로는 박진석의 아들 가지만 그 공식이 왜 생겼는지까지 파고들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요. 우진아. 얼굴이 더 말랐네. 우진의 턱이 굳었습니다. 은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고성이 앞에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인정받은 아들이지만 그 인정의 끈을 누가 쥐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긴 왜 오셨어요? 고성이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보내는데 내가 안 오면 섭섭하지. 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면 더 조용히 돌아가셔야죠. 여기 환자 가족들입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호에게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은호, 너 요즘 너무 앞에 나서더라. 제가 앞에 안 서면 누가 서요? 그러니까 문제야. 내가 앞에 서면 사람들이 뒤를 캐. 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성이는 은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뒤를 캐는 것. 사람들이 캐기 시작하면 결국 우진에게로 가고 우진에게서 슈조이 그룹으로 가고 슈조이 그룹에서 고성이에게로 돌아오니까요. 고성이는 천천히 우진을 한 번 더 훑어본 뒤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회장 아들로 인정받은 거 그냥 굴러온 게 아니야. 우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호도 숨이 막혔고요. 고성이는 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슈조이 그룹 안에서 아들이 된다는 건 보호도 되지만 동시에 목줄이기도 해. 그걸 내가 흔들면 우진이 자리부터 흔들려. 말은 차분했지만 뜻은 하나였습니다. 입 닫아. 조용히 해. 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그만하긴. 난 현실을 말하는 거야. 그때 이상철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은. 고성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이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이상철 씨, 아들 살리려면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되죠. 특히 지금 같은 판에서는요. 은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판이요? 고성이는 다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판. 세상은 늘 판 위에서 굴러가잖아. 너도 이제 알았을 텐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집중치료 구역 안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갔고 혈압 떨어집니다. 라는 외침이 복도를 찢었습니다. 선배. 은호는 유리문에 손바닥을 붙였습니다. 지역의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계가 지역을 대신해 버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고 그 공포 끝에서 코디네이터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기증자 연결됐습니다. 조직 적합성 좋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기적? 그런데 은호의 가슴은 이상하게 더 싸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조금 전 고성이가 너무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거든요. 판. 지역이 이동식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향할 때 은호는 그 옆을 붙잡고 달렸습니다. 선배, 들려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같이 살기로. 꼭 돌아와야 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복도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6시간, 8시간, 10시간. 이상철은 벽을 붙잡고 기도했고 김다정은 울다가 잠깐씩 정신을 놓았습니다. 우진은 은호 옆에서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새 심장이 잘 뛰고 있습니다. 복도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은호는 주저앉아 울었고 이상철은 다리 힘이 풀려 벽에 기대숨을 토했습니다. 김다정은 감사합니다를 반복했고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은호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은호는 본능적으로 받았습니다. 지은호. 낮고 느린 목소리. 은호는 그대로 몸이 굳었습니다. 당신 고성이죠. 짧은 침묵 뒤 아주 낮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울지 마. 지금 너 울면 사람들이 쳐다봐. 뭘 한 거예요? 고성이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난 수술실에 들어가서 칼을 잡지 않아. 대신 수술이 가능하도록 길은 만들지. 길이요? 코디네이터 라인, 병원 재단, 기자들 입 그런 건 돈보다 관계가 빨라. 그리고 관계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걸 사람 목숨으로 말해요? 목숨은 원래 힘 있는 쪽이 잡는 거야. 너도 이제 알았잖아. 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진 오빠는 건드리지 마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우진이는 건드릴 필요가 없지. 이미 슈조이 그룹 안에서 아들이 됐잖아. 무슨 소리예요? 너만 조용하면 돼. 그럼 우진이 자리도 지혁이 자리도 다 안전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길을 만들었다. 그 말이 은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기적이 축복이 아니라 거래의 흔적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박성재가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은호야, 큰일이야. 성재 씨? 성재가 숨을 헐떡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기증자 쪽 기록이 이상해. 사고 경위가 2번 바뀌었어. 누가 손 뗀 흔적이 있어. 누가요? 성재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수정이 들어간 라인 슈조이 재단 쪽과 겹쳐. 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한우진이 박진석의 아들로 인정된 그 자리, 지은호가 밖에서 버티던 그 자리, 그리고 고성이가 쥐고 흔들 수 있는 판의 실체가 이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죠. 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혁도 우진도 자기 자신도 그 판에서 꺼내겠다고요. 그리고 고성이가 다음 카드까지 쥐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지혁이 깨어나는 순간 어떤 말이 복도를 찢어버릴지 이제 정말 화려한 날들의 본편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